일단 문제 전체적으로 생긴 걸 보니까 제시문에는 딴 게 없네요. 딱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리고 소문항이 몇 개? 3-1번 하나 있고 3-2번에 A, B, C 3개가 있고 3-3번 있고 5개가 있네요.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은 어디서 쓰일지 모르는 것이죠. 한 번 쓰일지 두 번 쓰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제시문에 이런 교재에서는 제시문 밑에 당구장 표시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유한집합 S에 대하여 A 플러스 B 이퀄 C인 S의 원소. 근데 여러분 A, B, C가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자연수들이죠. 근데 A 플러스 B 어떤 둘의 합이 이제 제3의 원소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 순서상의 개수.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시그마 S. 이제 뭐 함수 FG 대신 시그마를 썼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 S라고 한다. 이거. 그 다음에 NS가 2 이하인 것은 뭐 당연하죠. 일단 서로 다른 게 3개는 있어야 합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2 이하인 것은 시그마 S를 0으로 간주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게 이렇죠. 뭔가 정의를 하나 주고 나면은 그걸 이해했는지 아주 그 소프트한 문제를 물어보곤 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집합 S의 원소를 보니까 몇 개? 원소의 개수 10개. 2부터 시작해서 10개 짝수가 딱 돼 있는데 이것의 시그마 S 값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A, B, C가 모두 달라요. 2 플러스 2는 4 이제 그런 건 지금 안 합니다. 2 플러스 4는 6, 뭐 2 플러스 8은 10 이런 것들이 몇 쌍이나 나오느냐 그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리 A 플러스 B 이퀄 C 부정방정식의 정수의 개수를 세듯이 포위를 해가면 됩니다. A 값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보든지 A를 기준으로 분류하든지 아니면 C가 20일 때 C가 가장 클 테니까 A, B보다 클 테니까 C가 20일 때, C가 18일 때 뭐 A, B가 몇 개씩 나오는지 그렇게 개수를 세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면은 A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개수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텐데 그러면 A가 2라면은 BC가 4, 6이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BC가 6, 8도 되고 8, 10도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18, 20까지. 그럼 어떻게 세면 돼요? 결국은 6부터 20까지의 개수 8개 이렇게 세는 셈입니다. 결국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A가 4라면은 B가 6이고 C가 10인 거 가능하겠죠.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되고 그러면 60, 82, 10,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10부터 20까지 개수 6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A가 6이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BC가 4가지, A가 8이면 BC가 2가지. A가 8이면 BC가 왜 2가지인가요? 10하고 18 되든지 12하고 20 되든지 2가지 뿐이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를 세면은 20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C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도 되겠다. C가 20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C가 20이면은 합이 20이 되겠어 2하고 18 더하든지 4하고 16 더하든지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C가 20이면은 둘씩 짝을 짓는 방법이 이 남아있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9개 중에서 둘씩 짝을 짓는 방법이니까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뭐 굳이 말하자면 9를 2로 나눠가지고 가우스를 씌운 셈입니다. 그 4가지. 그 다음 C가 18이면은 이렇게 2하고 16, 4하고 14 이렇게 짝짝짝 해서 4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8보다 작은 게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8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4가지. 16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16보다 작은 게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그럼 3가지가 있겠죠? 짝집합이. 그 다음에 C가 14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6개가 있으니까 또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2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하니까 이렇게 세든 저렇게 세든 시그마 S 값이 20가지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 2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그 문제는 똑같은 것이고 제시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똑같은 것이고 3-2번 집합 S는 2n 플러스 1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n은 이상이고 그래서 홀수계입니다. 홀수계. 근데 모든 홀수는 아니고 5개 이상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n이 이상인데 집합 S의 원소 개수가 2n 플러스 1개니까 5개, 7개, 9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일반화해서 2n 플러스 1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의 원소 중 가장 큰 것을 X 몇 개 중에서? 2n 플러스 1개 중에서 2n 플러스 1개에서 가장 큰 것을 X 두 번째로 큰 것을 Y라고 하자. 그런데 A 플러스 B가 이게 무슨 얘기죠?
x이거나 y이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b가 x이거나 y이거나 쉬운 말 어렵긴 하네 지금. 그렇게 되는 a, b의 순서상 개수의 가능한 값 중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 시그마 s하고는 무슨 관계죠 이게? 시그마 s의 일부분이다, 일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s는 집합 s의 어떤 원소가 됐든지 어느 둘의 합이 제3의 것이 되는 경우를 모두 다 카운트를 한 게 시그마 s인데 그 중에서 합이 가장 큰 것과 두 번째로 큰 것, 그것만 지금 여기서 골라놓은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a 플러스 b 이퀄 c에서 c가 x인 경우하고 c가 y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시그마 s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의 경우에 최대치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치. 자, 합이 a, b의 합이 x인 경우 몇 가지가 있겠어요? x가 지금 집합 s의 원소가 몇 개? 2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x보다 작은 게,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몇 개 있어요? 2n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n개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x가 되게끔 하는 방법은 최대 n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최대 n가지. 그러니까 여기 2n 플러스 1개가 쫙 나열이 되는데 가장 큰 게 x란 말이죠. 자기 자신 작은 게 2n개 있다고 2n개가 이렇게 되어서 x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서 x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서 x가 되든지. 그러니까 집합 s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을 때 뭐 이렇게 더했을 때 합이 x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될 때 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x보다 작은 원소들이 더해서 x를 만드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게 n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n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a, b 합이 y라고 한다면 y인 경우는 y보다 작은 게 몇 개? 2n-1개 있죠. 2n-1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y보다 작은 게 2n-1개 있으니까 둘의 합이 y가 되는 그 경우의 수의 최대치는 n-1개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2n-1개 중 짝짓는 방법이 최대 n-1개. 그래서 이것도 최대가 되고 이것도 최대가 됐을 때 합쳐가지고 2n-1가지가 나오겠죠. 되겠죠? 자, 요게 이제 5점짜리인데 이제 이렇게 답안지를 마무리했을 때 만점을 줄 수도 있는데 5점 중에서 한 1점 정도는 깎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가요? 뭐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제 있으려면 최대한 있겠네. 말 그대로 최대한 이렇겠네. 거지. 그게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최대치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 한 반에 한 120명쯤 되죠? 맞나요? 맞으면 빨리 끄덕끄덕. 맞죠? 한 반에 이제 120명 안팎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강대의 각 반 인원은 모든 반이 150명 이하이다.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잖아. 참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 나의 참인 진술에 근거해서 강대의 여러 반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반은 150명이다. 그러면은 거짓이란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만으로 최대값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대값보다 더 여유 있게 잡아도 그 명제는 참이란 말이에요. 부등식은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가 부등식의 경계가 최대값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해야 돼.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건 부등식이라고 n쌍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고 n-1쌍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얘기는. 그럼 이제 해명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게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거든. 부등식은 알겠는데 이게 2n-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지 이 존재성을 해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기도 않는 건지. 자,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예시를 듣는 건 어렵지가 않죠. 얘만 들어주면 되잖아.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뭐 가장 간단한 예는 바로 원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1개라고 했으니까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합이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 게 다 실현이 되겠죠. 존재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합 S가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면은 이게 여기까지 이론적 가능성이었고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데 집합 S가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를 원소로 가졌다고 한다면은 여기 X가 이제 2n 플러스 1이 되겠죠. 합이 2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가 남은 2n개를 둘씩 다 짝을 짓는 게 가능할 테니까 n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합이 2n가지인 것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2n-1가지가 있는 1개가 있는데 1과 2n-1 더하고 2와 2n-2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거 하나만 참여를 못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n-1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하다 그 말이지.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하니까 이제 최대값이 2n-1이 되는 겁니다. 피곤한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실제 채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채점이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적정한 것은 5점짜리면은 여기까지가 4점, 얘가 1점, 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막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논의하는 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 버리시고, 왜? 점수 많이 얻을 건 따로 있으니까 많이 얻을 거 챙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4점이고 여기 1점밖에 안 된다라도 나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요 얘기를 해줘야 완성이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이면 되고, 이거 너무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점수 다른 문제에서 얻으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B 3-2번에 B 가면 집합 S가 2n 플러스 1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n 이상이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뭐 시그마 S의 최대값입니다. 시그마 S의 최대값. 자, 우리 앞에서 한 게 뭐였죠? A, B의 합이 집합 S의 가장 큰 원소인 경우하고 두 번째로 큰 원소인 경우 해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최대의 경우의 수가 2n-1인 걸 알았는데, 그건 뭐예요? 시그마 S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그마 S의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앞 문제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3-2번 안에 하위에 A번, B번, C번 있는데 그게 세트 문제의 특성이 10분 발휘가 되겠죠. 아마 A, B, C 같은 게 최소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 문제에서 C가 X인 경우가 N개, C가 Y인 경우가 N-1개 나와가지고 합쳐서 2n-1개 나왔는데, 요게 이제 시그마 S에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집합 S의 원소가 2n 플러스 1개니까 이렇게 A1, A2 이렇게 작은 것부터 쭉 나열했다고 합시다. A2n 플러스 1까지 모두 다 서로 다르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한 게 뭐였냐? A 플러스 B가 이제 가장 큰 녀석일 때 이 경우의 수가 최대 n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A2n 이 경우의 수가 최대 n-1까지 요걸 한 거예요. 요게 앞 문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 S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C가 가장 큰 녀석, 두 번째로 큰 녀석, 세 번째로 큰 녀석, 네 번째로 큰 녀석부터 A3까지, A1, 2는 안 될 테니까 합이 A3까지 그걸 다 카운트한 게 시그마 S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죠. 같은 논리로 여기 C가 A2n-1인 게 최대 몇 가지 나오겠어요? n-1개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en-2개 있으니까 그 절반 n-1. 그래서 이렇게 n-2, n-2, n-3, n-3 쭉쭉 해서 2, 2, 1, 1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다 최대치가 실현됐을 때 요게 이제 시그마 S가 최대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다 합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부터 오자면 1, 1, 2, 3, 3 해가지고 1부터 n-1까지는 두 번 나오고 n만 한 번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합산하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1부터 n-1까지는 두 번 더하고 n만 한 번 더해가지고 정리했더니 n제곱으로 요약이 되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앞에서 한 게 en-1개였잖아요. 요것을 묶어서 이 둘씩 묶어서 얘가 en-1이면 얘는 뭐겠어요? en-3이지. 예? 여기 n 자리에 n-2 들어간 셈이니까. 그래서 en-1, en-3, en-5 해가지고 1까지. 이 앞에 이제 1, 2가 합쳐서 3이 됐겠지. 그래서 뭔가요?
n개의 홀수를 다 더한 셈입니다. 합치면. 그래서 n개의 홀수를 다 합친 게 n제곱인 건 여러분 써먹을 때가 많죠. 그래서 n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부등식은 오케이. 근데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줘야 완성이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 보여주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왜?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로 구성된 것을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존재한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제 집합 S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시그마 S가 n 제곱이 나온다. 실제로. 그래서 최대값이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부등식을 몇 개인가 이게? 이게 여기 2n-1개 부등식이죠. 2n-1개 부등식을 다 더했는데 이게 등호 성립하고 모두가 최대가 될 때 시그마 S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다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n제곱이라는 답까지 나오시면 좋겠고, 다음 이제 C로 갑니다. 3-2번에 10번. 집합 S는 2n 플러스 1개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계속 그렇고 n은 이상이고 시그마 S가 최대값 n과 같고 우리는 최대값 구했잖아요. 뭐였어요? n제곱 있잖아요. n제곱. 그래서 시그마 S가 n제곱이고 원소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S를 모두 구하라. 모두 구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확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이해하겠죠? 지금 요약하자면 이 문제입니다. 집합 S의 원소 개수는 2n 플러스 1개. 근데 그 시그마 값은 n제곱. 근데 또 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집합을 모두 제시해라. 이게 어렵죠. 어려워. 집합 S의 원소가 개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2n 플러스 1개 5 이상인 홀수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가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최대일 때 최대가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아는 건 뭐죠? 아는 것은 만약에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로 구성된 집합 S가 있다면은 얘는 원소 개수가 2n 플러스 1이고 그 시그마 값이 n제곱이 되고 2를 원소로 갖고 있고 요건 충족하겠네. 우리 하나는 제시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는 제시할 수 있다면은 지금 a 플러스 b 이퀄 c인 그 순서상의 개수가 시그마 S 값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a 플러스 b 이퀄 c인 순서상을 하나 잡아내면은 모든 원소를 2배 해도 되고 3배 해도 되고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집합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모든 원소를 2배, 3배 해도 요 요건은 충족하겠네. 시그마 S가 n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2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2배, 3배 한 것은 2를 포함한다는 요건은 충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저 한 가지뿐인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이럴 때 필요한 시도가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보는 겁니다. 왜? 일반화된 채로 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보고 과연 정말 유일한지 아니면 n이 2일 때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고 3일 때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 매우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럼 이제 n이 1 때부터 갑시다. n이 1 때, n이면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근데 반드시 2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보죠. A1, 2, 3, 4에서 2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이제 A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S의 시그마 값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4가. 지금 2n 플러스 1개의 원소에서 n이 2일 때니까 n 제곱이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어느 둘의 합이 이제 제3의 것이 되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오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푼 문제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합이 A5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야 돼요? 2가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각각 경우에 다 가능한 최대치가 나와야 돼. 그래야 궁극적으로 최대치 시그마 값이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이 A5가 되는 경우가 2하고 A4 더해서 A5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A2하고 A3 더해서 A5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 2개의 식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 합이 A4가 되는 경우는 어떤가? 합이 A4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둘 더해도 A4고 얘 둘 더해도 A4, 그건 불가능하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1하고 A2 더해서 A4가 되든지 1하고 A3 더해서 A4가 되든지 A2하고 A3 더해서 A4가 되든지 셋 다 성립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성립해야 돼. 시그마 값이 4가 되려면. 그 다음에 합이 A3가 되는 것은 1하고 A2 더해서 A3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요거 반드시 성립, 반드시 성립, 얘 반드시 성립, 이 셋 중에 하나 반드시 성립. 근데 보아하니까 1하고 A2 더해서 A3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웃되는 것이죠. 또 A2하고 A3 더해서 A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웃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거 성립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식이 4개가 되는 것이고 미지수 4개고, 그러니까 4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A2, A3 격차가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1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식에 따르면 A4, A5 격차가 1이 돼야 되겠고, 요식에 따르면 A3, A4 격차가 1이 돼야 되겠고, 여기 다 1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1하고 A2의 격차는 지금 모르는데 요식으로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식에다 다 반영해 보면 A2는 A2라고 놓고, 그 다음에 A3는 A2보다 1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A5는 그러면은 A2보다 3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2가 2가 되는 것이고 A3, 4, 5가 3, 4, 5로 줄줄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A2, 3, 4, 5가 하나의 값으로 다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개수는 5개이면서 시그마 값이 최대 4가 나오면서 그 최대치가 실현되면서 2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요 집합뿐이다. 유일하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기획 이랬다고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보려고 그랬는데 2일 때 봤더니 유일하다고 나오네. 그럼 3일 때 뭐 해와도 좋긴 한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K일 때도 유일하다고 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유일하다. 이제 그 방향으로 대시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K일 때 유일하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좀 구체해 보면 n이 K일 때 유일하다는 얘기는 2K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2를 포함하여 2K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시그마 값이 K제곱으로서 최대치가 실현되는 경우는 1부터 2K 플러스 1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경우 그뿐이다. 유일하다. 이걸 가정한 겁니다. 이걸 가정. 피곤하네. 이걸 가정했을 때 뭘 보여주면 돼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2를 포함하는 2K 플러스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시그마 값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경우도 1부터 얘네들을 포함해가지고 2K 플러스 3까지를 원소로 가질 때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도출해야 되겠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를 포함한 2K 플러스 3개의 이 집합 S에 대해서 시그마 S 값이 K 플러스 1 제곱이 되려면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얘네들을 1부터 2K 플러스 1까지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됩니다.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가정한 바를 써먹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했다고 가정한 바를 n이 k일 때 성립했다고 가정한 바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앞에 도미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집합 S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합이 2K 플러스 3,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합이 A 2K 플러스 3 가장 큰 녀석인 경우가 몇 개 있겠어요? 자기 자신보다 작은 2K 플러스 2개의 절반 K 플러스 1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대. 네? 이 경우 내가 말을 지금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최대 K 플러스 1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이 두 번째로 큰 녀석은 K개가 나오겠죠. 최대. 또 합이 그 세 번째로 큰 녀석인 경우는 또 K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모든 부등식에서 최대치가 실현되어야 이 시그마 S 값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서 그 최대치가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외하고 요 이하의 경우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일이 되려면 여기 각각의 경우에서 자 여기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등식이 모두 실현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1부터 2k 플러스 1까지를 원소로 가져야 한다는 게 가정한 바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한다. 이 가정한 바가. 이 말이죠. 각 단계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두 개의 원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A2K 플러스 2하고 A2K 플러스 3 이걸 이제 간단하게 XY라고 해봅시다. 우리 앞에 문제 푼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두 개에서 가장 큰 것을 X, 두 번째로 큰 것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상태입니다. 집합 S가 여기까지 왔어요. 요 놈의 시그마 값이 K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얘네들이 없을 때 시그마 값이 얼마였죠? K 제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추가됨으로써 즉 A 플러스 B가 X인 경우하고 A 플러스 B가 Y인 경우 이걸 합쳐가지고 몇 개가 나와야 돼? K제곱에서 K 플러스 1제곱 그 격차만큼 추가적으로 생겨줘야 되는 거죠. 순서상이. 그래서 2K 플러스 1개가 생겨야 됩니다. 요게 2K 플러스 1개가 생기려면 어찌해야 돼 또? 합이 X인 경우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2K 플러스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합이 X인 경우가 아니다. 다시 합이 X인 경우가 몇 가지? K 플러스 1개가 나와줘야 되고 합이 Y인 경우가 Y보다 작은 것은 2K 플러스 1개밖에 없거든. 여기서 최대 K개가 실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 이퀄 Y A 플러스 B가 Y가 되는 경우가 K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Y가 되려면 이렇게 X를 하는 게 낫겠네요. X. 합이 X인 경우가 K 플러스 1개가 되려면은 자,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2K 플러스 2개인데 K 플러스 1개의 짝이 만들어지려면은 가장 작은 것과 그 다음 가장 큰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큰 거, 이게 다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하고 2K 플러스 1의 합, 3하고 2K 합이 뭐? 2K 플러스 3이 되는 게 돼야 돼. 그래서 X가 2K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Y가 2K 플러스 2가 되어야만 합이 Y인 경우가 K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끝난 거예요. 어렵네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K에서 K 플러스 1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고리는 뭐 가정했던 바를 써먹는 거 이거 있습니다. 가정했던 바가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죠. 뭐였죠? n이 2일 때 유일했어요. n이 2일 때 유일했고 n이 k일 때 유일하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 때도 유일하게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 2 이상인 이제 우리가 2일 때 보였고 k일 때 유일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2일 때 유일함을 보였고 k일 때 유일하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때도 유일함을 보였기 때문에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유일하다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에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네요. 자, 다음 그 밑에 3-3번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것인데 자, 일단 집합 S는 여기 여러분 이퀄이 아니고 부분 집합이에요. 이 1부터 2024까지의 자연수들 외에는 원소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NS가 202네? 뭐였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홀수계 앞에 문제를 써먹을 수 있잖아요. NS가 2n 플러스 1인 걸 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이제 202개네요. 좀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시그마 값이 또 n 제곱수가 아니네. 아마 이게 만하고 100을 더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요것을 202개니까 우리가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로 바꿔야겠어요? 2n 플러스 1개로 바꿔줘야 됩니다. 2n 플러스 1개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장 큰 것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202개 중에서. 그래서 집합 S의 원소를 여러분 여기서는 1을 포함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 S의 원소를 원소가 202개니까 작은 것부터 A1, A2, A3 해가지고 A202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 이제 홀수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 개수가 201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2n 플러스 1개에서 n이 얼마일 때요? 100일 때면 n이 100일 때. n이 100일 때니까 이 집합의 시그마 값은 최대 얼마가 나요?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 거잖아요. 최대만 100의 제곱해가지고 최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S 값을 지금 요 수치하고 뭐하고 가장 큰 녀석이 추가됨으로써, 그러니까 둘의 합이 A 플러스 B가 바로 가장 큰 녀석이 되는, A 플러스 B가 가장 큰 녀석이 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최대 몇 개? 100개가 된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게 뭐예요? 201개 있으니까 그것의 절반. 그래서 정수 분취해서 100개가 나온단 말이지. 되겠죠?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그마 이제 이 가장 큰 202번 A202 얘를 제외한 것의 시그마 값이 최대만입니다. 합이 가장 큰 녀석이 되는 그 최대 경우의 수가 100가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나요? 시그마 S 값이 100이라고 그랬네. 그럼 어때? 이게 최대값이 모두 다 실현돼야만 시그마 S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것 때문에 저 조건,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만들었죠. 얘 때문에 이게 등호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럼 얘가 등호가 되려면은 뭐였죠, 여러분? 원소의 개수가 201개인데 시그마 값이 100의 제곱이 딱 나와. n이 100일 때 이게 실현이 돼. 그건 뭐였지? 1부터 201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으로서 유일하다. 단 1을 포함한다면. 만약에 여기 집합 S가 1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S 프라임이 1부터 201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으로서 확정이 됐을 겁니다. 일단 S 프라임만 가장 큰 거 하나 빼고. 그런데 1을 포함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1부터 201까지 자연수의 모든 원소가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되더라도 A 플러스 B 이퀄 C라는 조건은 똑같이 유효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S 프라임만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201까지 자연수 이걸 포함해서 각각의 원소가 2배, 3배, 4배 되는 것까지 다 허락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물론 이제 요 범위를 2024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지. 되겠죠? 자, 그다음 남은 일은 뭔가요? 그럼 이제 이 가장 큰 녀석 A202를 확정하는 겁니다. 요 원소를 확정하는 것. 요 원소를 확정하는 것이 이제 이게 100가지가 다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100가지가 다 나오려면은 이제 얘네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A202가 되는 것이 100가지가 나오려면 100개의 짝이 커플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제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100개의 커플을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이 2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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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D 하면은 가운데 남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녀석이 202D인 경우 가능할 텐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좀 피곤하게. 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한 개가 있는데 이렇게 더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렇게 2D하고 201D 더해가지고 합이 203D인 경우도 100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 여기 A202가 202D도 되고 203D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집합 S는 어떻게 되겠어요? D, 2D, 3D, 4D 해가지고 201D하고 202D가 추가된 경우하고 D, 2D, 3D, 4D, 201D 그 다음에 203D가 추가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겠고, 근데 최대 2024까지 허락을 하는 거니까 이 D 값은 얼마? 1부터 10까지 10개 가능하고 요거는 10이 안 되겠네. 1부터 9까지 9개. 토탈 19개. 이런 문제였습니다.